네, 안녕하세요. 아, 초선 박살. 저도 이거 낯선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이 초선 박살 2회. 제가 왜 나왔지? 남녀가 왜 나왔지? 저는 더 원협,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함께하는 월요일 날 3시에 새날 방송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우리 원래 박지혜 의원님 자리에 갑자기 불려왔습니다. 땜빵이라고 하죠. 땜빵. 전문 용어로. 환영합니다. 원래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초선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는데 좀 부족해서 저는 아직도 원에 있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세 분이 오늘 또 방송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급하게 섭외가 돼서 영광이고요. 너무 기쁘네요. 또 반갑고요. 또 늘 광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이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날 방송으로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선 박살 아직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장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제가 했죠 뭐. 아유,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진짜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한테 반말로 평소 얘기하는 동갑 친구거든요. 친구.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사실 성격이 워낙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분이라 이 유튜브 방송 생태계랑 좀 안 맞는 분인데 어떻게 이거를 장면까지도 하시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첫 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해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우리 이제 보좌진들이 반응들이 있을 이제 거예요. 뭐 목소리를 좀 크게 해라. 잘 안 들려. 그러면서 그 우리 PD님께서 계속 볼륨을 제가 말할 때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하겠다 그거 하고. 네. 보니까 유튜브는 재밌게 해야 되더라고요. 방송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김현정 우리 의원님 하시는 걸 보고 많이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김현정 의원이 잘하는 편이구나. 참 재미없는 분인데 저분도. 아 그래요? 저도 유튜브 저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잘하는데. 지상파 스타일인데 우리가 처음에 방송할 때 초선 중에 가장 진중한 분들만 모였다고 걱정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남영이 우리 더원협 회장을 오늘 하루 이렇게 출연 요청한 거는 배워야겠네 오늘. 이 자리에 다음 23대 때는 반드시 들어올 1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김현정 같이 방송 더원협 회장이 전임 회장이시거든요. 그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무총장 하셨죠. 더원협 그러니까 회장 자리를 차지하면 그 다음에 꼭 또 배지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전설을 제가 이어받고 싶어서 회장을 맡았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윤상현이랑 붙어가지고 또 김현정 의원이 전에 더원협 회장할 때 너무 잘해줬다는 생각을 요새 진짜 새록새록 하고 있고요. 우리 이용호 의원님 또 우리 같은 인천이잖아요. 또 이용호 의원님도 또 조용조용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하나를 고정으로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떠시죠? 지난번 1회하고 반응 있습니다. 어때요? 적응하고 있고요. 근데 요새 방송 많이 하시죠? 네, 요새 조금 탄핵 때문에 법률위원장이고 하니까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댓글에 수수님이 남영희님은 언제나 환영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새날 식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초전 박살이 아니고 초선 박살인데요. 네, 오늘 우리 박지혜 경기 의정부시 갑 국회의원 자리에 제가 1일 MC로 잠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 남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하면서 시작하죠. 시작은 본인 소개. 누구죠? 네? 본인 소개 안 하나요 여기는? 저번에 했는데 저 또예요? 시작할 매번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단식 들어가져가지고 지금 비몽사몽이야. 저는 영등포 갑의 최현일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단식을 했습니다. 탄핵연대 의원님들이 어제 이제 민영배 의원님 등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실려 가셨는데 이어서 초선 의원들 5명 의원들이 릴레이를 했고요. 저는 이제 오늘까지 이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를 이어서 임미애 의원님이 이제 오늘부터 또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선고일이 안 잡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 오늘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현일 의원님 원래도 목소리가 적으신데 여러분 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틀 넘게 단식을 꼬박 하셔갖고 가뜩이나 지금도 단식 중이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네. 오늘 헌재에서 이례적으로 오늘 선고기를 통지 안 한다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은 안 한다. 내일은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오늘 안 하니까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지 묘하게 또 그런 발언을 한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인데 헌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변론 종결 이후 22일 차 너무 많이 늦었고요. 국민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그렇게 간단하고 명징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선고를 촉구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의 대협력위원장 맡고 있고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사실 21시에 광장에서 의총하다가 국회에서 이제 하기로 한 이유가 혹시라도 그 이전에 헌재가 선고일자를 지정하면 네. 그 이후에 대책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이미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오늘 의총장에서는 앞으로의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대로 좀 그 기조가 좀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예, 그럼 뭐 자연스럽게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먼저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심정을 잠재우기 힘들다. 너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노가 사실은 뭐 저 내란 세력 그리고 내란 수계에 다 있다가 최근에 지금 다음 주에 될 거야. 뭐 다음 주에 될 거야. 이 얘기 때문에 이제 헌재로까지 이 분노가 닿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미 저쪽 내란 선동 세력은 헌재 앞에서 무질서한 그런 난동을 피우고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짜 아름다운 언어를 써가면서 헌재에게 정말 헌법대로 제대로 된 파면 선고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만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정말 이렇게 실망스럽게 오늘은 선고하지 않겠다라는 짤막한 그런 전달만 해주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헌재에서 언제 이 윤석열 탄핵에 관련돼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언제 선고할 것 같습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이 아니고 무조건 인용이죠. 무조건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법률가들의 세계에서 법리에 기반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사람들 일부 국민의힘이라든지 극우 세력에서 이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그냥 주장을 하는 거고요. 기각이나 각하 주장들은요. 그래서 인용은 명백하고 그다음에 5가지 탄핵 사유 자체도 다 인정될 거라고 이제 보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다만 이렇게 간단하고 명징한 사건이 왜 이렇게 늘어지고 있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제 인터뷰 나가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언제 선고할 것 같아요? 왜 지연되는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인데 정말 선회하자면 또 파면 결정이라든지 8대0 파면 결정이라든지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한 인정 여부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꼼꼼하게 좀 같이 좀 맞춰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결정문에 사실관계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국민들 사이에 또 다른 이거를 갖고 분란을 좀 야기할 수 있는 소지들을 최대한 좀 제거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하나씩 맞춰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많이 늦어진 겁니다. 그렇죠. 많이 늦어졌고요. 계엄 이후에 100일이 지났어요. 예, 100일이 지났고 변론 종결한 뒤로 22일 차. 네. 지난번에 가장 늦었던 게 14일인데 이미 일주일 이상 지연이 됐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선고 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내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격을 최대한 짧게 주기 위해서 내일 통지하고 금요일에도 선고할 수 있는 여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넘기면 안 됩니다. 저도 뭐 그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용 의원과 똑같은 생각인데 왜 이렇게 지연될까를 생각해 보면 굳이 이유를 찾자고 하면 헌재 입장에서 찾자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내란 수계 우두머리 구속 취소된 다음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그 윤석열 층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그 반박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더라도 그 이후에 탄핵에 불복하면서 대선의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그 절차들을 좀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꼼꼼히 더 챙겨보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봐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구속 취소와 헌법재판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뭐 이미 우리 율사들 통해서 다 확인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계속해서 뭐 선입 선출이라든지 왜 한덕수 뭐 저쪽 박성재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는데 뭐 윤석열을 먼저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막 시비 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최대한 저들의 정당성을 좀 상쇄시키기 위한 고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고 실제로 그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예상인데 이제 예상하다가도 지치는데 다 빗나가요. 어제 그러니까 다 빗나갔는데 어제 또 우리 정무위의 모 의원께서 네. 아주 친한 헌법 그 재판관이 아닌 연구관. 그 연구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재판관들이 이제 자기들을 안 찾는다. 자기네들을 부르지 않는다. 찾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네들은 다 써서 줬다는 거잖아요. 예. 파면이냐 기각이냐에 대해서 결정문 두 개를 초안을 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보완도 하고 이러는데 원래는 부르질 헌재 않는다.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을 예, 하고 예. 그 재판관들에게 제출을 해서 재판관들 개인 의견들을 또 다시 이렇게 그렇죠. 조율을 하는데 예. 이미 그 작업은 끝나서 부르질 않는다. 요 예. 얘기구나. 그러니까 예. 결국은 지금 재판관들이 수정하는 뭐 판결문을 좀 더 수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이런 단계이지 다시 뭐 이렇게 그래서 선고가 뭐 올해 지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미 들려주더라고요. 올해 지연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그 내부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지연됐지만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조차도 지금 사실 우리가 의총회 때 보면 판사 출신 의원님들이 한 예상들이 100% 다 빗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언제 선고할 것이냐라가 이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가 핵심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는 아까 이용우 우리 법률위원장이 그래도 법률위원장이니까 가장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내일이라도 할 것 같다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오늘은 안 한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희망적인-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 처음. 희망적인 모든 게 기대를 해야 처음이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왜 그럴 수 있냐면 보통 이틀 전에 보통 대통령 뭐니까 박근혜 때는 오늘 이맘때 오늘 5시에 발표를 하고 선고기를 하고 금요일 날 11시인가 그 선고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그때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탄핵이라는 여론이 절대적이었고요. 지금은 이게 딱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극우 세력들의 준동도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정무적으로 아마 헌재에서도 내일 정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발빠르게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저쪽 국힘애들이 기각을 얘기하다가 최근에 각하를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저쪽도 4가지 사유 있잖아요. 그 사유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탄핵이기 때문에 결국은 논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각하. 왜냐하면 벌써 법원에서 절차적인 걸로 이미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온다면 아마 탄핵 인용은 파면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고 다만 여러 가지 일단 저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논리적인 어떤 그 반박 근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도 항상 방송할 때 보면 빨리 이제 파면 결정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빨리 할 것이다라는 이제 논거를 많이 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미리 이틀 전에 선고를 하면 지금 뭐 헌재 앞부터 해가지고 폭동 세력들이 구구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굳이 뭐 이틀을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건 없는 것이니까 짧게 주고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있죠. 그래서 저도 제발 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나라가 두쪽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죠. 네. 무엇보다 이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소비 심리가 깡깡 얼어붙어 있고요. 맞아요. 사실 움직이만 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다 광장에 와 계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불안한 심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니까 뭐 이렇게 활발한 뭐 이런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닌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단 하루 이틀도 견디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소상공인 너무 맞습니다.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이거를 분명하게 아시겠죠? 이제는 인식을 넘어서서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저는 그 헌재 공보관이 헌법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요 매일같이 거의 브리핑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안 브리핑을 중단했어요. 오늘 갑자기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이 오늘의 브리핑은 좀 의미가 있다. 와. 좋은 그래서- 쪽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용우 의원님 네. 지적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선고 통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안 하고 한참 뒤에 한다라고 하면 그말 이거 굳이 정말 안 했을 텐데. 굳이 안 하고 이거 국민들 염장 지르는 발언이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우리 이용우 의원의 예상이 맞기를 이제 근데 갑자기 진짜 귀가 확 학수 트입니다. 고대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다 모든 게 전례와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 줬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또 이틀 전.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하루 네. 바로 당일 뭐 이런 네. 식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니까 네. 지금 우리 새날 TV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희망이 막 생겨서 이 찡그렸던 표정들이 다 펴질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밤은 오늘 밤이라도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 그러니까요. 그 생각하니까. 파면 선고가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단신 농성 들어가는 의원님들이 쓰러졌어요 다. 그렇죠. 네. 비상행동 네. 그 우리 상임 대표단이 네. 10분이 넘게 11일째 하고 11일차였어요. 네. 그분들 오늘 실려가셨습니다. 네. 우리 어제는 또 맞습니다. 민영배 의원님하고 우리 당 의원님들 8일차 단식하시고 병원으로 또 가셔가지고 지금 보식하시고 계시고 치료 그렇죠. 중이시고 또 이어서 이틀 동안 하시고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국민들을 좀- 거의 뭐 죽이고 있는 그 내란 세력의 그 내전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아까 이제 위성건 의원님 옆자리에 있었어요. 네, 위성건 의원님이 이제 8일차, 그렇죠. 9일차, 9일차. 9일차인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병원 실려고 딱 음. 유일한 한 분만 계셨고 나머지는 더민초 의원들과 같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시간을 보시면서 왜 발표를 안 하냐. 우리가 그냥 걱정인 게 되게 이제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중단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 이제 탄핵이 결정 날 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빠른 시간 안에 내일이라도 선고를 해가지고 파면 선고를 나야지. 이게 단식하시는 분들이 뭐 다음 주 넘어가면 그 부분도 큰일 상당히 납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의 또 많은 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손실이라고 뭡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럼요. 지금 저희가 광장에서 단식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며칠째인가요? 엿새째 되셨나요? 국회에서부터 거리행진. 거리행진 거의 2시간 이상을 네. 걸어오시잖아요. 네. 의원님들 막 발에 물집도 잡히고 체력 가뜩이나 다른 일로도 힘드신데 체력 방전되셨다는 네. 의원님들 속출하지 않으세요? 저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라겠어요. 이렇게 체력도 좋아야 돼 국회 가시려면. 그러니까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정말 네. 걸어서 2시간 이상을 예. 그냥 길에서 소비해야 되니까 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의원들 할 일이 일정인데 많죠. 그런 게 정말 아쉬운 것 같고 네. 어제는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이 또 한번 벌어졌는데 오세훈 아 예. 저희가 2,000명 시국 선언을 네, 광화문 광장에서 어제 이제 2시에 했는데 거기를 광화문 광장을 사용을 불허한다라고 이렇게 경찰이 우리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경찰은 뭐 자기네들은 그 관계 없다라고 하고 광화문 광장 관리를 서울시제에서 하니까 근데 서울시에서 불허한다라는 제보가 우리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우리 최현일 의원도 같이 갔잖아요. 저랑 전 대협위원장으로서 갔고 이제 행안위 의원들 네. 세 분이 김성애 의원하고 이제 신정은 위원장님하고 가고 서울시 의원들 장경태 의원도 네. 오고 서울시 의원이 한 30여 분이 왔어요. 네. 거기를 의자를 이제 2,000개를 깔아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랑 우리 의원들이 그 의자를 다 깔았어요. 아 그 결국은 그렇게 꼼꼼하게 방해를 합니까? 야 그런데 부지런한데요. 그래도 또 우리 국회의원들 말보다는 서울시 의원들 서울시청이라고 서울시 의원들 말을 더 듣더라고. 근데 서울시 의원들이 다 깔았어. 의회에서 또 그러니까 의회에서 시간 견제를 하면 그 안에서 또 정치하는 눈치를 거죠. 보는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오세훈 시장이 그것도 했잖아요. 그 저기 뭐야 광화문에 천막 네. 설치와 관련해서 빈천막들 다 변상금 과태료 물는다고. 어, 그 연장선상인 거예요. 부과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 인터뷰 나가 그랬습니다. 오세훈 시장 좁쌀 정치하지 말라. 지금 명태균 게이트 수선화 잘 방어하시라. 네,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매 건건이 본인이 그 서울시정을 보는 게 아니라 대선 가도에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헛발질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봤잖아요. 그 뭐 토지 거래 허가고요 해제 한 거를 그러니까 중앙 국토부에서 재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 달 만에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사과를 했는데 네. 그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봐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강남 송파 강남 쪽의 집값이 1력이 다 올랐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뭐 집 사려고 사직하려고 그러고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했다는 거죠. 인기몰이 하려다가. 그래서 아주 그건 참 못된 그런 거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본인 발목을 잡고 있는 굵직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네. 본인 뜻대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하여튼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헌재의 그 선고길.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 이제 마음이 암울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음 주까지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또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용우 우리 법률단장님께서 법률위원장님이시죠? 네. 또 오늘 뜻밖의 헌재에서 오늘은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혹시 그렇다고 하면 내일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주셔가지고 사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게 차츰 미뤄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다른 데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8대 0이라고 인용될 것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그 주문을 저희는 다들 분명히 듣게 될 거라고 확신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구속 취소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맞아요. 보고 더 놀라신 거고요. 네, 분노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이제 이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네. 뭐 다시 되물림해서 재구속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닌가요? 아니 법원에서 재구속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좀 비겁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구속 취소는 일단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 원래 구속영장 발부했던 사유, 즉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게 인정이 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런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이 할 수 있는 그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재구속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것은 하더라도 이런 구속 요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다시 발부해서 재구속하면 되는데 그것은 또 안 했어요.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법률상 요건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행사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피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그런 주장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구속해야 된다. 날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쵸. 있다. 재구속해야죠. 이게 말이 네. 됩니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가 버젓이 자택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 이 상황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저의 재구속해야 최애 돼요. 음식 김치찌개를 오염시키고 출소하자 나오자마자 김치찌개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와중에 오늘 단독으로 뜬 보수단체 문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탄핵 인용 시 국회 무한 포위하겠다. 그 국회 주변을 에어싸라라는 행동 지침 같은 문건을 보수 단체 쪽에서 뿌렸나 봐요. 전 요 단독을 보면서도 아까 이용우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인용이 결정이 이제 임박해서 이런 이제 준비까지 하나 보다 그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저들은 저렇게 사악하면서 꼼꼼하다. 그리고 그 사악함의 그 유능함 누군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참 그러니까 정의롭게 진실되게 뭐 법치 국가의 그 아래에서 모두가 순응하면서 따박따박 살고 있는데 저들은 너무나 유능하게 사악해서 저희가 오히려 왜 마치 그 대치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더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저희가 불안해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보수단체의 이런 문건 이게 그냥 이런 문건으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내란과 관련돼 있는 것도
네, 뭐 우리가- 처벌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그 여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뭐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라든지 소년보 목사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 삼아가지고 내란 선전선동으로 네.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 주도하에서 그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중 협박죄. 응? 그러니까 보통 협박죄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제 협박하는 게 이제 협박죄, 네. 형법상 협박죄인데 지금은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막 대중을 상대로 막 협박 그 선정하고 협박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뭐 타격해가지고 헌재가 가루가 될 거다. 네. 내지는 그렇게 이제 공중을 상대, 재판관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협박도 이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시행은 이제 좀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소위 극우 세력들이 유능하게 사악하다. 좀 사악함에 있어서 사악함에 있어서 동의하기 좀 유능하게 어렵고요. 이제- 무식하게 사악합니다. 무식하게 사- 네. 이제 우리 첫 탄핵 선고 기일은 언제요? 주제는 이제 그만하고 희망 고문 그만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여기 시간이 정해져 벌써 있는 시간이 3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30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시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회 본능까지 있네, 우리 김현정 의원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번 주를 지나게 되면 정말 우리 국민들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니 헌재는 답해야 된다. 그 얘기 꼭 하고 싶었고요. 그와 더불어 오늘 야5당 공동대표단이 헌재에 빨리 판결하라고 하는 그 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오늘 밤은 좀 편히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 이례적으로 헌재에서 오늘은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방점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에 빨리 막 발제하고 싶은 우리 김현정 의원님이 김건희 잡으러 가셔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제 네. 정무위 이제 현안 질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홈플러스 관련해서 MBK가 이제 회생 신청하는 게 지금 일파만파 판문이 커서 그거 관련된 것들을 하는 사실 현안 질의였는데 하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권 있잖아요. 그 관련된 것도 같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면 그 23년도 5월 14일 날 해병대 단톡방에서 그 김건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공범이자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필이가 삼부 체크하고라는 그 단톡방에 글 하나 올리면서 이종호. 이게 이제 이종호 블랙펄 그 인베스트먼트 대표죠. 그 사람이 그때 올리면서 이제 김건희랑 아주 긴밀한 관계이니까 삼부 토건이 주가 조작의 의혹이 이제 그때 제기된 거고 그 이후에 5월 14일부터 해가지고 7월 17일 사이에 7월 15일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주가가 1,000원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상승하는 실제로 주가 조작 같은 패턴이 쭉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뭐 그 원희룡 장관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도 참석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한국에 방한해 가지고 그 김건희를 만나고 추경호도 그 같은 무슨 MOU 같은 걸 체결하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7월 15일 날 윤석열이 우크라 가서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외교와 국방과 관련된 그 이제 전쟁 재건주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저 김건희 이종필 하면 주가 조작범으로 그 전부터 뭐 우리가 워낙 지금 뭐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이제 이상징후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정무위에서 저희가 7월 달에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주가 조작 의심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지적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9월 달에 이상징후가 나온 거야. 주가 조작 혐의가. 그래서 금감원에 넘겼어요. 9월 달에. 그게 9월이야.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친윤 검사잖아요. 그 금감원장이 금감원에서 그 금융위를 통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조사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무위원들이 항의 방문을 금감원에 갔었거든요. 일주일 전쯤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그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빨리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금융이나 검찰로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계속 그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와중에 검사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요 불공정행위로는 시세 차익으로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났다. 삼부토건에서만. 그거를 이복현 원장도 부정은 못하고 언론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추적을 내가 그 전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노조나 이런 쪽에 다 저희 소속이어서 이걸 계속 그 전부터 추적해 왔는데 살펴보니까 삼부토건 100억은 꼴이고 실제로 몸통은 따로 있더라. 그 실제로 이거는 500억 이상의 저기 시세 차익을 내는 의혹이 있고 그 이상으로도 훨씬 더 나오는 의혹이 있다라는 걸 제가 어제 정무 현안 질의에서 그걸 폭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봤어요. 이제 MBC에서 단독으로 막 취재도 하고 그래서 그 막 이제 그런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저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저기 지금 그 이모 회장, A 회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 회장 밑에 그 DYD 보이죠. 네. 그 DYD를 통해서 삼부토건을 지배한 거예요. 삼부토건을 인수한 거예요. 그 A 회장이. 근데 A 회장이 또 그 CNI 등을 통해서 L바이오텍이라는 거를 또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웰바이오텍. 예. 근데 이 지금 주가 조작이 우리는 이제 삼부토건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삼부토건 말고 DYD랑 그 웰바이오텍 요 세 가지 삼형제 소위 말하는 관계사들이잖아요. 다 저 이제 A 회장이 이제 동일인이라고 하거든요. 지배하고 꼭대기 가면 남아 있는 사람이 동일인 회사의 관계사들 중에서 웰바이오텍하고 삼부토건하고 DYD에서 주가 조작한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저 추적해 보니까 저 웰바이오텍이라는 곳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웰바이오텍에서 그 CB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을 합니다. 저가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주가 조작 시기에 저 주가가 엘바이텍의 주가가 그 최고점을 찍을 그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왕창 얻은 거예요. 그 시세 차익 얻은 것만 400억.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한번 저기 다음 장.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 저게 지금 삼부토건 왼쪽이 삼부토건이고 오른쪽이 웰바이오텍 그 주가 그래프거든요. 저게 이제 왼쪽에 그 오른쪽에 이제 삼부토건이죠. 오른쪽에 삼부토건이 보면 5월 저 14일 날 3부 체크하고 그때부터 저 맨 밑에부터 저 꼭지 찍는 데 있잖아요. 오른쪽에 저기가 이제 5,500원 간 거거든. 1,000원에서 저기가 7월 15일 날 그 윤석열이가 김건희랑 유쿠라가 정상회담한 날이거든요. 그게 1,000원에서 5,500원 간 거잖아. 그 왼쪽이 웰바이오텍 차트예요. 그 시기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똑같은 때 5,200원 찍었잖아요. 이렇게 5,200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에서도 주가 조작 삼형제에서 그 같이 이제 노른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이복현 원장한테 물었어요. 이 이상징후 심리와 관련된 조사를 삼부토건의 웰바이오텍하고 EYD도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부정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조사 중인 건이라 대답할 수 없대. 이분은 어제 하루 종일 밈으로 된 게 그거잖아요. 김건희 조사 안 합니까? 이 부분 계속 답을 못 하고 그거 앓고 있네요 혼자. 네, 김건희는 조사 안 한다 그랬어요. 원희룡과 김건희 조사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 근데 자기가 왜 조사를 안 해? 해봐야지.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은 자기 이름으로 안 하잖아요. 보통 차명으로 하거든. 조사하다가 나중에 김건희랑 연관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그냥 또 그쪽에 편들어준 그런 건데. 근데 저 이제 웰바이오텍이 어떻게 이 주가 조작을 한 거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 이제 CB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사채인데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그 총 그 주식을 전환해서 얻은 차익이 371억 5천만 원이에요. 저 오른쪽 빨간 글씨. 세 차례에 걸쳐 하는데 그 CB의 발행 가격이 평균 1,200원이었어요. 1,200원이었는데 그 얼마 가격일 때 이걸 주식으로 전환했냐면 3,920원일 때 한 거야. 그냥 전환하면서 2,700원은 그냥 먹은 거죠. 그 차액이 거의 400억에 달한다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그 전환 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함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잖아요. 요거 말고 삼부토건처럼 주가 조작 아까 5배 올랐잖아. 거기에서 얻은 또 시세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삼부토건은 10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거에 빗대어서 그 정도 된다고 치면 합치면 그 6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DYD도 어떻게 될지 그런 거.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그 국회에도 패스트트랙 제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어요. 조사.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가 조작 혐의가 대단히 중대하거나 그 의혹이 대단히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원래 금감원에서 금융위 통해서 금융위 아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검찰로 가거든요. 바로 증선위로 해서 검찰로 바로 고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패스트트랙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라. 그 조건에 해당돼요. 왜 해당되냐면 되게 재밌는 게 저 웰바이오텍 있죠. 저게 다른 저기 기업으로 넘어갔어요. 경영진이 바꿨는데 현재 경영진이 전 경영진을 고발했어.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에요. 근데 수사 중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 CB 헐값 발행한 거 갖고 고발을 한 거야. 금액이 업무상 배임인데 금액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 저기 이 웰바이오텍 신 경영진한테.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한 거냐면 웰바이오텍에서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콜옵션을 이제 걸은 거예요. 콜옵션은 뭐냐면 발행했다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자기가 다시 되샀어요. 웰바이오텍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다가 아까 말한 1,200원에서 3,900원에 전환하면 그 회사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어. 누군가에게 헐값으로 팔은 거야. 준 거야. 저는 그게 지금 핵심이다. 그걸 누가 받았느냐. 그걸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조사해 보면 거기에 그거를 헐값으로 받은 사람의 명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명단하고 여기 삼부토건에서 시세 차익 100억을 얻었다는 계좌가 의심 계좌가 200개라 했거든. 그 200개의 계좌하고 그 시비를 싸게 산 사람들을 비교해가 공통된 사람이 주가 조작범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주가 조작을 조사하는 거에 ABC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제가 봤을 때는 삼부토건조차도 지금 금감원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저 웰바이오텍하고 DYD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지를 저는 대단히 이제 의혹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금융위원장한테 현재 그 이제 특경법상 그 배임으로 고발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고발되면은 패스트트랙 대상이 되게끔 그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패스트트랙 태워라라고 이제 그 금융위원장한테도 제가 어제 촉구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일단 김건희, 원희룡, 뭐 추경호, 저기 그 윤석열 등이 주가 조작 세력과 연관된 걸 떠나서 그 규모 자체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새로운 의혹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김현정 의원님이 이 사안을 이제 주제로 잡아서 발제를 해주신 이유가 일반적인 주가 조작이 아니고 그럼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김건희 원희룡과의 관련성 때문에 주제를 잡으신 건가요? 그 김건희, 원희룡, 뭐 추경호과의 관련성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만으로도 충분히 그저 의혹 제기가 그렇게 된 것인데 어떤 지점이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이종필이라고 하는 그 블랙 그게 삼부 체크하고로 올렸던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의 계좌 관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A 최대주주라고 얘기한 이 세 가지 DIY, 웰바이오텍, 그다음 삼부토건 최대주주라고 얘기한 A 씨가 지금 말하는 그 이종호 아니에요. 이모 회장인 다른 사람인데 예, 주가 조작 뭐 이런 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얘기만 하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연결고리가 다 그런 관계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주가 조작을 저기 수사하거나 조사한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런 상황이면은 주가 조작을 잡아낼 때는 삼부토건 하나 갖고 잡아내는 건 대단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항상 이렇게 주가 조작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연관된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바이오텍이나 DYD랑 연관된 기업이 지금 드러났고 제가 그걸 확인시켜줬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CB를 그 매입한 그 사람들 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명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0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의심되는 금감원에 갖고 있는 계좌거든 200개. 이 계좌를 서로 비교해 보면 공통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차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여지껏 지금 뭐 지난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뭐 9개월이 다 8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금감원에서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재밌었던 거는 그 이복현 원장한테 언제 그러면 넘길 거냐 그랬더니 자기 임기가 이제 6월 달인데 그 전에는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언제 빨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러면서도 다른 얘기들은 다 조사 중이라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하면서 김건희와 원희룡은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막 계속 얘기하더라고. 근데 관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근데 하여튼 뭐 저도 하여튼 그 방송을 봤어요. 그러다가 특종을 했구나 했고 참 이 정권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3부는 처음에 우리가 정권 처음에 뭡니까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 전부터 3부 회장과 김건희 여사 뭐 윤석열 간에 약간 개인적인 특수관계랑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 같은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정권을 잡으면 오히려 조심하고 관리를 하고 오히려 손절하든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근데 요놈의 정권은 대놓고 한다는 거죠. 양평 고속도로도 뭐 지금 뭐 원희룡 장 그랬죠. 대통령실 관저건설 같은 경우 인테 뭐 뭡니까 자기 회사 해가지고 네. 했죠. 요번 같은 경우 깜짝 놀란 게 3부가 그렇게 우리가 구설수에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 거는 몰랐는데 여기까지 또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야 만약에 정권을 바꾸고 나면 진짜 이거 적폐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진짜 네. 규명을 하고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경제범죄의 심각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김건희와의 관련성이 문제인데요. 오늘 그래서 법사위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 통과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들어가 있고 이제 내일인가요 본회의가? 네. 본회의에서 이제 이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상설특검법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법에 이런 내용의 수사를 하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처리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특검은 추천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길목이 있는 거죠. 특검 추천 의뢰를 안 하는 거죠. 안 하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 김건희 특검법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해야 되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런 여러 가지 특혜 의혹 특검법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 조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상법 우리가 이제 본회의에서 우리 당론으로 한다면 난리 났잖아요. 뭐 그 재계에서 오늘 뭐 막 그 또 국힘에서 토론회 열어갖고 재계에서 반대한다고 거부권 행사해달라 막 8단체에서 막 이렇게 제안도 하고 막 그랬던데 이게 그 우리가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는 좋은데 너무 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가 있으니까 주주들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지배주주를 위해서 편법적 인 지배구조 개편을 많이 해왔던 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그 많은 그 이제 그 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그 다음에 꼽히는 게 주가 조작이에요. 네. 이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자체를 교란시키는 중범죄라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형에 때리는 나라도 많거든요. 이게 그만큼 중대한 범죄가 주가 조작인데 그 김건희가 그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 항상 서 있으니까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 녹취 내용도 다 들었잖아요. 12시에 때려주사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뭐 취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삼부토건으로 100억대가 넘어서 웰바이오텍으로 500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진짜 무지막지한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이거 다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에는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네. 명징하게 떠오를 네. 거다 그 생각합니다. 예, 큰일 하셨습니다. 그거는. 박수.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팅. 네. 박수. 저 정권 끝나가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최현희 의원님이 네. 자 우리 이거 탄핵이죠.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자 해서 이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까 오기 전에 이런 얘기 지금 꺼내도 될까? 막 이러면서 아니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이제 뭐 선고기를 잡히고 내일 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도 하면서 이제 사실 잡힐 거라고 생각한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리 그냥 내일 할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탄핵 이유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가 뭔 일이 이제 있을까 시나리오를 좀 고민해봤는데 첫 번째 분명히 저희들은 탄핵을 불복할 거다. 두 번째 대선일 공고를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연할 거다. 근데 그 전제는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지 않는다는 전제죠. 뭐 복귀를 해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는 극우 세력들이 제2 서부지법 사태가 아까 국회 봉쇄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탄핵을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권성동 대표가
뭐 승복하겠다 하고 나서 개인 또 저희한테 왜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정확히 했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뭐 당 논평했듯이 승복을 해야 할 대상은 피의자인 윤석열이지. 왜? 가해자인 윤석열이지. 피해자 보고 한다는 거 그건 본말 정도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60일 내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보니까 황교안 같은 경우는 5일 후에 박근혜 탄핵 이후 했더라고요. 그때도 황교안 대행이 약간 뭐 고민하다가 여론 압박, 그 당시는 압도적으로 탄핵에 대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변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이제 당 대표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강한 말로 했잖아요. 몸 조심해라. 나 그 말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그만큼 최상목이 계속 딴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죠. 걸어다니는 위헌 불법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국회 봉쇄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보고 아, 이게 현실화 될 수 있겠구나. 분명히 파면이 된다는 거를 저희들은 이미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공권력이나 정부나 또 우리 민주 시민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승복 얘기 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최상목 대행이 이제 그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이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기사 헤드라인 그 캡처해가지고 제 트위터에 올리면서 당신이나 잘하라고 헌법재판소 결정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마흔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갑론을박하고 있고 이게 검토의 대상이냐고요? 예? 헌재에서 위헌이고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한 건데 뭘 검토하냐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모든 국민들이 헌재에서 뭔 결정을 하든 법률에 무슨 의무 조항이 있든 우리 검토하고 판단해 볼게요. 이행할지 말지. 대한민국 꼴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최고 권력자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최상목 대행의 이런 위헌적 행태가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렸는데 직무유기 현행범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고요. 현행범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만이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 누구나 현행범 체포를 해서 수사기관에 인계할 수 있어요. 그런 지점을 바른 지적을 하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여당이 발끈하고 막 일제히. 있는 그대로 법리적인 내용을 언급한 거고 국민적 공분을 그대로 이제 그냥 대표에서 대리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거를 뭐 조폭이냐 뭐냐 이렇게 막 아무 말 대잔치로 몰아가는 게 좀 참 가당치 않고요. 네. 그렇죠. 정말 진짜 오늘 그 최고위 때 대표님 발언 제 들었는데 아무나 체포할 수 있다. 그게 근데 현행범 원고에 있던 얘기예요? 왜 원고에? 맞는 얘기를 했잖아요. 법률적으로. 그게 최고위 끝나고 한 번 더 발언하시면서 작심하고 하신 거 같아요. 준비된 발언은 원고에는 없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냥 즉자적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좀 그 생각은 정리해서 말씀을 이게 하신 무법천지가 맞는 거예요. 네. 우리 그 헌법에 관련된 최고의 그 법 판결 기구인 헌재에서 위헌이다. 너 이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망구하지 않고 엄한 소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니들 잘 따라? 뭐 본인도 왕인 줄 압니까? 그 전에 왕자 쓰고 나왔던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또 기사에 쫙 나왔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최상목 이자는 제가 볼 때 그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 같은데 얼마 전에 공군사관학교 임관식에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대통령 대행에 그 막 심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PI라고 해서 보통 그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맞춰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자신을 어필하는 홍보 자료들 만들 때 쓰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그런 걸 지금 본인이 그거에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기사화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 사람 완전 대선병이 확실하게 대통령 걸렸다. 누리하고 대통령. 난가병에 심하게 취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국민들 염장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외신 인터뷰 때 보니까 대통령 For now? 출마선할 때 했더니 뭐 지금 뭐 지금까지는 생각 지금 없다. 그런 말 어떻게 해? 저 그늘 화면 나오네요. 아, 이제 네, 이게 퍼스널 컬러 녹색이네, 녹색.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고 이걸로 이제 홍보의 최고 극대치를 높이겠다 이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걸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송경식 경총회장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어디 가서 저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저기 최상목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의총에서 최상목 어떻게 할 건지 신무정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이렇게 찬반이 나뉘었잖아요. 탄핵해야 된다, 뭐 탄핵해야죠. 지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찬성하세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왜 저 그때 이제 그 반대하는 논거로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의 공통점이 헌재의 저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난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 의총에서도 발언도 했습니다. 탄핵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이 이원적이고 위법적인 거를 한 게 명백한데 그냥 두는 게 근데 그거 탄핵을 안 하면 헌재 판결 그래서 빨리 했어요. 나는 그 연관성을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을 탄핵하느냐 안 하느냐와 헌재 판결의 결과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걸 근거로 두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조정이 돼서 뭐 경고하고 안 하면은 뭐 일단 고발은 하고 그다음에 저 계속해서 신무정은 사퇴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제 최상목을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책임 묻겠다라고까지만 이제 해놓은 건데 아마 오늘 의총에 가면 또 얘기 나올 것 오늘 같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기회 줬는데 안 했으니까 탄핵 하자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도 이제 대부분 의원들은 당위성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정무적인 판단에서 아니다 해도 저도 그 입장인데 지금은 해야 한다 봐요. 대부분 의원들이 이제 오늘 선고기일 안 됐죠. 상황이 심각하죠. 당 대표님이 뭐죠? 아까 뭐 지금 엄조심해라 그런 말 할 정도로 위기감이 극대화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마 오늘 의총 때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거라 좀. 저쪽 극우 왜냐면- 난동 세력들은 네. 끊임없이 폭주하는 뭐 야당, 거대 야당이라고 얘기하면서 탄핵 남발을 얘기를 해서 그것이 마치 이 계엄과 내란과 연관돼 있는 위헌 소지에 연결돼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하니까 그런 것에 이것이 휘말리지 말았으면 하는 이제 판단대로 하셨겠죠. 근데 사실상 전혀 관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다고 계엄합니까? 데이터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섭파. 하셔야죠. 빨리 처리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지금까지 하지 못했으면 하여튼 인용 결정 나는 순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요. 이 최상목 대행 탄핵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임명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판, 안 해? 그럼요. 괘씸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헌재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정확하게 있어요. 위헌하고 저지르고 있죠.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최현일 의원님께서 어쨌든 인용 이후에 우리 쪽에서 대비해야 되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저희가 리스트로 정말 작성을 해서 꼼꼼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용우 의원님.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지금 진짜 내일 헌재에서 뭐 이 탄핵에 관련된 선고를 해주면 감사한데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그것이 3월 26일 날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헌재에서 판결을 하려고 이렇게 미룬다라는 얘기를 저쪽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음 주 후반으로 또 미뤄지거나 아예 4월 초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내용을 너무 잘 알지만 그렇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좀 설명도 해주시고 지금 당에서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떻게 이제 잘 항소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었죠. 네. 하나는 김문기 관련 모른다. 발언, 하나는 백현동 관련 발언. 김문기 관련 발언은 김문기 씨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이런 부분인데 1심 판결에서는 그 발언의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김문기랑 골프 치지 않았다. 쳤다.
이렇게 이제 둔갑을 시켰어요. 둔갑을 시켰고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도 압박이 많이 있었다. 압박이 많이 있었는데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압박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버티다가 그 국토교통부의 이제 공문을 통해서도 계속 요구 사항이 와서 더 이상 못 버텨서 결국은 그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발언인데, 중간에 국토교통부 공문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빼고 앞에 있는 압박에 의해서 못 견디고 용도 변경했다, 이렇게 이게 짜깁기를 한 거예요, 발언을.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1심은 그렇게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좀 의미 있었던 그 과정들이요. 항소심 재판부가 계속 그 검찰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냐, 제발 좀 특정 좀 해달라.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재판부가 수차례 얘기합니다. 검사 쪽에. 항소심 재판부가 계속 검찰한테 수차례 얘기해요. 이거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이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다루는 사건이에요. 그럼 출발이 뭐냐, 발언의 내용 중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특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지를 밝혀야 되는 게 이 사건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 출발인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지 재판부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소장만 봐서는. 그래서 검사한테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좀 밝혀줘, 이 얘기를 수차례 합니다. 검찰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해 라고까지 했고요. 마지못해 변경을 했는데, 더 문제는 공소장 변경을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서 나름대로 변경을 해요. 재판부는 아직도 모르겠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출발인 허위사실에 대한 실체조차 지금 검찰이 되게 특정을 못하고 범죄 있는, 구성 자체가 안 네, 된다라는 거는 이 지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했다라는 거, 저는 여기에 일단 주목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백현동 발언은 경기도 감사 과정, 국정감사 과정에서 했던 발언인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게 법 조항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1심 재판부는 그걸 갖다가 그냥 좀 등한시했어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지점을 다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에게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내봐라, 이런 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뭔가 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좀 지적하는 어떤 재판 절차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죄를 예상을 하고요. 이 공직선거법 선고와 탄핵 심판 선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럼요. 대상도 다르고,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대상도 다르고 쟁점도 다르고, 아무리 연결시킬래 연결시킬 수 없는 사안인데 이 선고 난 이후에 윤탄핵 선고를 해야 된다, 아무 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국힘의 중진 의원이라는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발언들을 해요. 전혀 신경 쓸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거에 부안해동해 가지고 선고를, 윤탄핵 선고를 지연시키면 안 된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부분 인지하고 있지 않겠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번엔 이용호 의원의 예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의 그 헌재 관련된 예언들이 다 안 맞는다고 하는 걸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예언은 날짜 예언. 우리는 너무 상식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쪽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때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 공선법 관련된 저 재판은 전 늘 이제 그 많은 방송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공선법 250조의 허위 사실은 그 사실이 일단 사실이어야 되니까 행위여야 돼, 행위. 네. 행위여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과 느낌이라서 그 구속 요건 해당성 자체도 없는데 없어요. 왜 이걸 가지고 왜 이게 유죄냐 무죄냐 갖고 얘기하는지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 저도 안 됩니다. 그런 그죠? 얘기를 네. 한 지가 벌써 우리 2년 다 돼가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 울었어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기억의 기억. 영역이지 사실의 영역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접근할 여지가 없는데, 검찰은 그걸 열심히 아, 구성해가지고 정말, 마지막 네. 1심 마지막에 가서
교유행위라고 하는 교유행. 걸로 네. 처음 들어보는 묶어가지고 뭐. 조합을 시켜가지고 다들 빵 터졌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걸 또 1심에서는 어쨌든 유죄 선고를 했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저는 항소심에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좀 바로잡을 거라 이렇게 우리 확신합니다. 그 지금 그 윤석열 당시 후보도 그 누구야 김만배 몰랐다 뭐 그리고 뭐 손해 보고 저런했다 뭐 거짓말한 게 몇 개 있었잖아요. 김건희 구약 성서 다 외우는 건 어쩔 거냐고요. 그거 다 무혐의 처분했죠. 네. 근데 그거 공소시효 정지돼 있죠 대통령 되면. 네. 나중에 파면되면 그거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자격이 시민단체에서 없어지나? 고발을 했습니다. 아 다시 했어요. 장모 네. 15남푼 이익본거 없다 뭐 이런 일원. 거. 일원? 이론 아니었습니까? 10원 아닌가? 이러니까. 본인이 그것도 똑같이 본인이 해놓고 또 딴 사람이 했다고 그러고. 똑같이 당해봐야 돼요. 똑같이. 아유, 그러니까 말도 안 그런 되는 생각이 상황이에요. 들어보면 지난번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심우정 총장 항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일침을 놨잖아요 그때요. 그때 나가지고 상당히 분위기를 반전시켰잖아요. 그래서 너무 향후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해요. 이번 아마 이재명 대표님이 판결도 나서 아까 말했더니까 무죄로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아까 그런 거 아까 법원 행정처 이게 아마 법원 아마 양식이 있는 재판부들도 판사들도 지금 이상 법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네. 공권력이 무너지고 뭐 무법 천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심각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잖아요. 네. 대법관. 네. 그래서 대법관이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 사회 분위기까지 아마 사법부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중하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들. 엄청 네. 볼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초전 박사 2회에 뭐 초선 박사. 초전 박사는 아니구나. 초선이에요. 초전 박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가지고 누군지 대상은 말하지 않겠지만 예, 초선 박사 2회에 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돼서 이 세 분 의원님들과 1시간 좋은 말씀 나눴는데 아무튼 저는 좀 희망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이렇게 의정활동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지점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살펴보고 계시고 그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또 소통도 잘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팬의 한 사람으로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은 좀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용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는 내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이거 좀 전파해 주시고요. 다음 주 초선 박사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